2023년 11월 24일 글로벌 경제 시장은 대체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10월 중반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등락을 반복하며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 산업평균 지수는 34,000선, S&P 500 지수는 4,500선, 나스닥 지수는 14,000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럽 증시 또한 프랑스 CAC 지수, 독일 DAX 지수, 유로 스톡스 50 지수들이 일정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유로존은 경제심리지수 하락, 구매관리자 지수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위축이 심화되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감소하였으며 경제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와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개별 시장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줄어들며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글로벌 시장은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의 경기 회복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이 시장 변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의 급등주 추천 종목입니다. 오늘의 급등주 추천 종목 첫 번째는 HLB입니다. HLB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허가와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중장기 성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미 FDA의 본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곧 허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긍정적인 결정 시 HLB의 기업 가치와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임상 이상 결과도 우수한 편이고 유력 시장 조사 기관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가 이후에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HLB의 매출과 수익 기회를 대폭 늘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적 면에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주가 역시 성장성에 비해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제품의 허가와 해외 진출 전망에 비춰볼 때 HLB의 성장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합니다. 향후 주가의 단기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장기 투자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제넥시는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으로 항체 융합 단백질과 유전자 치료 백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인 GX24와 GXH9의 임상 진행이 순조롭고 향후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장기 실적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현재 제넥신의 주가는 PER, PBR 모두 1배 미만으로 시장 대비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향후 성장성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수준임을 시사합니다. 주요 제품의 임상 및 출시 성공 시 실적 확대가 예상되므로 주가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도 향후 2에서 3년 내에 주가가 2배 수준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넥시는 중장기 투자 측면에서 매력도가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평가합니다. 저평가된 밸류에이션과 높은 성장성을 고려할 경우 적극적인 매수 투자가 유리하다고 제안합니다. 다만 임상 중단 등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신시웨이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성장 기회가 풍부하고 중장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습니다. 급등 가능성 측면에서는 최근 공시를 보면 소수 투자자의 과도한 영향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변동성 지표가 높고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반등 여력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신시웨이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사업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성장 기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이는 중장기 실적 성장에 긍정적입니다.
상장을 계기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 가치 제고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소수 투자자의 과도한 영향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특성상 변동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고 거래량 증가 등의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 이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시웨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장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및 투자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MFM 코리아는 편조 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주요 펀더멘털을 보면 PER, PBR 모두 높은 편이며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이 다소 취약합니다. 다만 최근 경영권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 사업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240억 규모의 자금 조달과 반도체, 2차 전지 등 신사업 진출 계획이 확정된 만큼 중장기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가격 추이를 보면 상승 모멘텀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변동성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신규 사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급등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MFM 코리아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보통 이상 수준이며 향후 성장성 제고를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급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MFM 코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중장기적 기대 수익성은 물론 단기간의 급등 여력도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 시기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고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점진적 투자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펩트론은 신약 개발 중기업으로 아직 매출과 이익 창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제조 역량도 갖추고 있어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3개월간의 뉴스와 공시를 보면 당뇨병 치료제와 전립선암 치료제의 상업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전립선암 치료제의 국내 판권 계약 체결은 실질적인 사업 영역 확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매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실적 기여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 펩트론은 장기적 상승 추세에 있고 지표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 볼린저 밴드 등의 지표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단기적 과열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펩트론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보통 이상이며 향후 실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합니다.